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과 SEC의 판결이 또 한 번 기각, 그쵸? 이 기각이 되면서 이제 시총이 1시간 만에 무려 20억, 이 20억 달러가 증발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토레스 판사는 법적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면서 단호한 스탠스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다시 재판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관심들이 증폭되면서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단 1시간 리플과 SEC 판결에 XRP 시총이 20억 달러가 증발을 했는데, 법적인 지름길이 없다라고 지금 토레스 판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리플과 SEC 판결이 또 한 번 기각, 그쵸? 이 기각이 되면서 시총이 1시간 만에 무려 20억 달러가 증발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토레스 판사는 법적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면서 단호한 스탠스를 보여줬고요. 다시 말해서 항소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아가면서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리플과 SEC에 대한 법적 리스크 해소, 그쵸? 이 해소가 되어야만 뭐 IPO든 ETF든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따라오는 건데,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근데 토레스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기각을 하게 되면서 이 모멘텀들이 또다시 장기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토레스 판사 SEC 리플 공동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했고요. XRP 소송이 장기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와 리플랩스, 그러니까 리플이죠, 간에 이제 미국 증권법 위반 소송이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았다. 그래서 토레스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양측이 제기한 공동 신청을 공식적으로 기각하면서 소송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가중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이목이 집중됐던 XRP 소송은 더욱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법원의 지시적 판결 요청 거부해서 리플과 SEC는 법원에 지시적 판결을 요청하며 공동 신청을 제출했고요. 이는 항소심 판결 이후에 토레스 판사가 기존 판결의 내용을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양측은 법원이 과거의 영구적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요, SEC가 추산한 2억 달러 규모의 리플 벌금을 5천만 달러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토레스 판사는 이러한 요청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앞서 언급한 이유로 당사자들의 지시적 판결 신청은 기각이 된다라고 명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법원 서기에서 해당 동의안을 종료하고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XRP 소송의 핵심 판결은 유효한데, 이번 법원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XRP 소송의 근본적인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레스 판사가 2023년 7월에 내린 약식 판결에 따르면 리플의 공개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래매틱 XRP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는데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고요. SEC가 부과하려는 벌금이 규모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리플이 유사한 위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이전의 가처분 명령이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소송 관련돼 가지고 이 시장의 반응은, 이번 소송은 SEC가 법원에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최소 8월 15일까지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 일단은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출이나 합의 변경 등의 조치가 없다라면 소송은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크고요, 2025년 말 또는 그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과 SEC는 이제 그동안 유리한 지시적 판결을 기대하면서 항소 절차를 지연시켜 왔는데, 이는 양측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협상 중이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이번 공동시청 기각은 이러한 전략에 차질을 빚게 했지만,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라면 합의 시도가 완전히 배제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기각을 중요한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이제 절차상의 문제로 보고 있고요. 법률 전문가는 이번 기각으로 인해서 리플의 법적 지위나 2차 시장에서의 XRP의 지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2023년 법원이 XRP 공개거래소에서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최근에 XRP 소송이 이제 SEC 대 리플 사건의 오랜 법적 공방과 복잡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경기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공동소송 기각은 일시적인 장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일시적인 장애일 뿐이다. 그래서 해결에 대한 장기적인 장벽은 아닐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모든 시선은 이 역사적인 법적 공방의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8월 15일에 기대감이 뭐하다 쏠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8월 15일까지 일단 기다려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RP의 이제 가치와 뭐 규제적 입장 그리고 가격 전망은 법정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8월 15일 날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백악관 고위직은 이 리플을 엄청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세력들과 고래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XRP를 써봤어 라고 하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리플에 대한, 이 XRP에 대한 재물을 어떻게 다각화하면서 베팅을 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XRP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4억 7,100만 달러 규모로 투자가 포착되고 있고요.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 속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거기에다가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 매력이 어떻게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그리고 가장 리스크였던 규제 명확성까지 확보가 된다. 그러면 기관들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에 XRP 할당을 발표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비버타운 인터내셔널은 3월을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고요.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인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한도를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를 했고, 또한 6,000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과 지분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매사리는 뭐라 했어요?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을 할당할 총 금액이 현재 무려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돈의 흐름과 수급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많은 기업이 이 많은 돈으로 이 리플을 사 모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고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중요 구간이었던, 결국에는 이 3,000원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지금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 날짜 이 종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제 3,000원에서 계속해서 버티면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이 3,250원짜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지만 반대로 지금 3,000원짜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방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100% 현금을 갖고 있다라면은 1차 25% 물량, 2차도 25, 3차는 50% 물량으로 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해야 될 구간이에요. 굉장히 매수하기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된다라면 충분히 가격적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점이겠습니다.